네, 지난 18일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 서초구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20년간 근무했던 윤구영 오마이뉴스 교육전문기자와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그 현장, 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현장에 가셨었죠? 예, 어제 한 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가서. 예.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왜 돌아가셨는가. 예. 사망 경위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예. 일단은 없고. 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 S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예. 학교 이름 밝히면 안 되겠죠. 예. 지난 18일 오전에 사건이 일어난 거고. 예. 이 선생님이 지난해 3월에 부임했어요. 지난해 3월에? 예. 그래서 당초 알려진 건 새내기 교사니 뭐니 나왔지만 예. 2년차 교사고. 2년차 교사. 예. 지난 18일 10시 50분에 교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임한 학교네요. 그렇죠. 예, 첫 부임은 맞습니다. 예. 그 경찰과 교육청은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고요. 사인은 그렇게 보고 있고. 교원 단체들은 유족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저도 보도를 했고 그저께 했나 학부모와 마찰 여부에 대해서 따져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족들은 예. 교원 단체도 그렇고. 교원 단체도 그렇고. 근데 서울교육청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예.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어떤 뭐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왜 먼저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죠. 예. 근거가 일단은 그 이른바 금쪽이 학생이라 그럽니까? 좀 다루기 힘든 학생이 1학년 그 반에 한 4명 정도가 있다 합니다. 금쪽이 학생. 예. 요새 뭐 다 금쪽인데. 예. 4명이 있는데 그 민원 제기가 좀 있었나 봐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민원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주에게 2개다. 바로 전주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나는 학생끼리 그 연필로 얼굴을 긁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끼리. 이제 그게 뭐 안 좋은 일이고 무척 문제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빈번히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한 학부모 피해 학생의 학부모인데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니고 교무실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직접 찾아와서 학부모가? 예. 그리고 요거는 많이 밝혀지진 않은 겁니다만 서울교사 노조가 어제 공개를 했는데 한 학부모가 교사한테 그 전주에 그러니까 전주에 다른 학부모입니까 그러면?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학부모인지 아닌지는. 그 연필 사건 관련자로 정도만 제가 파악을 했고 근데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 차례라고 하는데 이 교사에게? 근데 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대요. 이 선생님은. 어디에도 학부모에게.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수십 차례 하니까 이 교사가 소름이 끼친다고 옆반 선생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동료 교사한테. 그래서 방학을 하면은 휴대폰 번호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국 번호를 바꾸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정황이 있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나름대로 서울교사 노조가 공개하고 저도 확인한 부분 직간접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정황은 지금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2가지 사실은 확인이 있다. 그런데 증언이 있는 거죠. 증언이 있다. 동료 교사의 직간접적인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가 교육청이 대신 낸 학교의 입장문을 보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그 교사들이 많이 그 가정통신문 이른바 교장의 글을 보고 비평을 했던데 이거는 뭐 학교는 문제 없다.
교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 섞인 그런 질문을 느낌이 던지고 드는. 예.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인터넷 카페에 18일 날 돌아가셨지만 알려진 게 19일 오후서부터 예. 인터넷 카페에 이게 엄청 글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저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글 쓰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있었었는데 근데 고인이 뭐 학교 폭력 담당이었다. 새내기 교사였다. 4개월 된. 4개월밖에 안 된. 또 학폭 사건으로 학부모 시달림을 많이 당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예. 교장 얘기 중에 맞는 얘기들도 상당히 있겠죠. 예. 그 가정통신문 내용 보면 고인 담당 업무가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니었다. 이거 맞고요. 예, 그거 맞고요. 예,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 폭력 사안이 없었다라고 적었는데 예. 이거는 뭐 교사들이라면 다 압니다마는 예. 학폭 사안, 학폭 신고 사안으로 가는 거는 10개 중에 한두 개예요. 그렇겠죠. 학폭 사안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 교사 예, 입장에서 신고 주체가 뭡니까? 예. 고인이에요, 고인이. 그 연필 사건도 고인이 신고를 했다면 예. 학폭 신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전주에. 그런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학폭 신고 사안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마치 학폭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비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말 돌리기를 한 거죠. 예. 학폭 신고 사안이 없었다라고. 신고는 얘기하는. 없었다. 신고는 없는 건 맞지만 학폭 사안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예. 아까 그 정황 두 개를 보면 뭔가 학부모로부터 심적 압박을 당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 있고 또 다른 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서울 교사 노조에서는 고인이 학부모 4명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한 게 아니라 고인 담임 학급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제 정정을 해왔다는데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말일 수도 있겠어요. 학생 지금 말씀 4명. 들어보니까. 예, 당초 4명의 예. 학부모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됐다는 뜻인데 예. 학생 4명이 금쪽이처럼 이게 좀 힘든 학생이었고 예. 관련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예. 것인데 모두 다 제기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죠.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학부모 민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있었다. 학부모 민원 분명히 있었네요. 예, 예, 그럼요.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게 이제 고인의 어떤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 전화 휴대폰 포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네. 경찰 수사나 뭐 당연히 이런 경찰이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유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어요. 예. 더 봐야 됩니다. 유서 부분도. 예. 근데 교사들은 해당 교사가 학교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그렇죠. 유서 아니냐. 몸으로 보여주는 유서 그렇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육계 반응은 그렇고요. 교사들 예. 그렇죠. 어제 그 해당 S초등학교 갔는데 예. 교문 앞에 이 손편지라 그러죠. 손편지 그 물론에서 한 수천 개가 붙어 있었고 꽃은 제가 어린 짐작으로 봤을 때 조화는 2,000개, 교사들은 1,500명 가량. 저는 놀랐는데 상당히 손편지가 교문 앞에 붙여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것은 나는 당신입니다였습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예. 예. 나는 당신입니다. 예. 그 동병상련 그만큼 지금 동병상련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교권 침해가 많았다는. 교사들은 대부분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그게 주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14년에 생겼는데 지금 한 10년가량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생긴 다음부터 교사들이 되게 호소를 해요. 뭐 때문에 호소하냐면 고소당할까 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당할까 봐. 그리고 실제로 고소도 많이 벌어지고요. 근데 이게 가정학대 오히려 그 학부모들의 그 자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신고 주체가 또 교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 생활지도 내용을 비판하면서 악용하는 불편녀들이 있는 거예요. 악성 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소수입니다만은.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이 목줄이 있는 거예요. 기소가 됐다 하면은 학교에서 일단 징계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파면을 직권 면직을 당할 수가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벌벌 떠는 게 사실인데 법의 애초 취지대로
가정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야지 공교육기관은 감시의 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고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20년 정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또 맞은 적이 있죠. 애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뭐 맞는 교사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그랬군요. 예. 지금 교사가 그 하루 전날 예. 18일인데 예.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맞아갖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학생이.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바로 교사가 또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자살한 날이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맞았는데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요. 마음이 아파서 아프죠. 아팠고 제가 4년 전까지 초등교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애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지껏은 뭐 했냐면 참고 넘어가자. 예.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또 훌훌 털고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극한 직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교사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교권이 갔군요. 이 슬프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은 예. 정부 당국이나 교육관님들 예. 그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좀 바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짧게 한 20초만. 학교에서는요 프로 불편러 예. 그 민원 악성 민원 학부모는 행정실에서 좀 차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캐나다나 외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네. 그걸 안 하고 있고 그거 교장 교감 선생님이 뭐 합니까? 그분들 상담을 하고 그렇지. 교사와는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상대하지 못하게 교사를. 맞습니다. 예. 예. 윤군혁 오마이뉴스 교육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에는